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스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월요일 저녁에서 화요일로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요. 자, 오늘도 새벽 1시까지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스물 전략 탄탄하게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은 LG 시스템 마스터님과 김호균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크루돌에 대한 좋은 매매 포인트 짚어드렸는데 그 부분은 신세계를 통해서 신호가 나갔다고 합니다.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설거지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이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전화와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점 또는 현재 포지션 보유하셨던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면요. 더욱더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현재 12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먼저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는 오늘 탄력 상당히 강한데요. 0.71%의 강보합권으로 2661.7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호균 해설위원님이 좀 언급을 해주셨던 나스닥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0.09%가 빠진 가격대고요. 6338.75포인트입니다. 0.12%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도록 하죠. 유로FX는 1.18, 515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앞서서 골드도 빠지는 가격대였는데 1277달러 유지가 되면서 1277.2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57.75달러로 현재 57달러 후반대 가격대는 지지가 되면서 0.93%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12시가 지나면서 이제 각 종목별로 다른 흐름이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전의 흐름 함께 유사하게 흘러가는 종목도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나스닥 같은 부분은 또 일부에서도 두 분께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김호균 해설위원님 다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P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나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수가 양대 지수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지금 S&P를 보시게 되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즉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일의 저점을 깨면서 그리고 전일의 종가까지 하방 돌파하면서 매도 흐름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스닥이 위주로 하락하는 상황이고 S&P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황인데요. 일단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내일 국내장은 S&P 영향을 받을지 나스닥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것도 함께 이제 이 밤에 또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다른 시장에서 큰 움직임은 없는데 나스닥 위주로 하락하는 거는 기술주 위주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외신에서 또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흐름에서 지수 중에서 이제 나스닥 기술주 위주가 편입된 나스닥 지수가 선물 시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워낙 이전에 상승으로 뛰어났던 가격대까지 다 먹어 들어가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자, 기술주에 대한 부분 이 밤에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우리 시장에서도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연계돼서 함께 큰 흐름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시가 지나갔고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관련된 뉴스들은 어떤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김경민 PD, 네, 정리해볼까요? 네, 우선은 나스닥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여신이 올라오는 대로 확인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브렉시트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네, 메이 총리가 지금 브뤼셀에서 EU와 함께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지금 우선은 조금 전에 나온 속보가 영국과 아일랜드가 국경 처리 쟁점에 대해서 지금 타결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아일랜드 국경 때문에 지금 뭐 어디를 북아일랜드와 관련해서 지금 EU령으로 할 것인가, 뭐 영국령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좀 양보를 서로 안 하면서 좀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드 국경이 아니라 좀 국가발로 그 통관과 통행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좀 열린 그 국경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이슈로 다시 튀게 될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영국인들에게 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브렉시트 번복 여론이 조금 생겨났다라는 뉴스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메이 총리 이전에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 브렉시트파인데 이분 역시도 이제 좀 영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EU를 탈퇴하기를 원하면서도 EU에서 좀 얻었던 혜택 같은 거는 좀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면서 번복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정말 방금 전에 들려온 1분 전에 들려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리치몬드 여든의 총재로 새로운 이제 인물이 선임이 됐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맥킨지 앤 컴퍼니라는 이제 회사의 이제 시니어 엑스큐티브인 토마스 발킨이라는 인물이 지금 새로운 인물로 선임이 되었는데요. 이게 속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분의 성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제가 또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브렉시트에 대해서 번복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영국인의 50%가 최종 합의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좀 쟁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치몬드 여든의 새 총재가 임명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리는데 조금 더 상세한 뉴스는 잠시 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고 현재 좀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매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앞서서 뭐 나스닥에 대한 포인트도 전달을 도와드렸고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심심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변동폭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뭐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수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S&P 비교해서 나스닥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더 빠지네요. 일단 0.32%까지 빠졌고요. 6,325.50포인트, 00포인트까지 눌리는 상황입니다. 하락 전환하면서 세게 좀 아래쪽으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터님도 현재 시장 보고 계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6375.75를 나스닥의 기준선으로 제가 삼아드리고 장 스타트 끊고 나서는 매도 중심의 물량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네. 왜냐? 일단은 세제 개편안 부분이 통과가 돼서 상방에 대한 의견은 제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상방 의견과 별개로 기관들은 이 라인을 목표가로, 그죠? 세제 개편안 통과가 될 시에는 우리의 물량 청산에 들어간다. 네. 이때부터는 충분히 상방에 대한 의견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분석을 해서 물량 청산 리스크 관리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장 초반에 터질 거라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물량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후에 다시 한번 터닝은 상방 쪽으로 한번 나와줄 겁니다. 왜냐? 장기적 상방 관점에서 기업들의 일단 재무 구조는 장기적으로 개편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에서의 상방 베팅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 물량들은 지금 상태에서 굳이 상방으로 바로 베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청산 물량들 다른 기관들 할 수 있게 충분히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단가 충분히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단가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관망세로 보시다가 추후에
베팅 물량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서 차라리 네. 7호에서 안착을 할 때 그때 기준으로 상방 베팅 쫓아서 들어가시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가격대가 많이 빠진다면 또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방에 대한 배팅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장은 뭐 S&P든 나스닥이든 간에 계속해서 매도 물량에 대한 빠짐이 있을 거고 그 물량을 오늘 근데 세제 개편 통과됐으니까 상방 반향 베팅해야 되는데 라는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또 쏴 올리는 기관들 때문에 하이웨이브가 종가적으로는 이제 일봉상 캔들로 보실 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함께 현재 부근에서 각 종목들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자, 앞서서 일부에서 시간 관계상 네 번째 이슈죠. 골드를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골드로 저희가 이슈 점검을 해드릴 텐데요. 달러 강세 그리고 상원 세제 개편안 통과에 따라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골드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먼저 현재 1278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1280달러 깨진 이후 좀 힘이 약한 부분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좀 스냅이 좀 화려하신데. 해설위원님, 네. 자, 김경훈 PD 어떤 의견이죠? 네, 저는 다운을 들었는데요. 네네. 우선 지금 유로 이슈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지금 하락 국면으로 향하면서 골드 역시 지금 아래로의 방향성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로 지금 꼽자면은 세제안의 상원 통과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불거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문제가 잠시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달러가 금요일 빠졌던 부분을 좀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지금 금요일에 제가 마이클 플린이 지금 FBI에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좀 유죄를 선고받을 전망이라는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네네. 이게 ABC 뉴스 쪽에서 나온 속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ABC 쪽에서 지금 오보를 냈던 부분이 이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와 지금 내통을 했던 부분이 대선 기간이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정정된 기사를 보니까 이게 대선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이제 러시아와 접촉을 하긴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뭔가 다른 이슈, 북한 관련 이슈라든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좀 접촉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묻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차트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골드가 지금 이 플린 길티라는 게 트럼프 관련해서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정도까지 지금 왔다가 지금 여기에서 상원 통과가 되면서 지금 다시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좀 남아있는 이슈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지금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현재는 들고 있고요. 로이터와 인터뷰한 트레이더의 말에 따르면 일단 금이 달러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뤄지는 러시아 스캔들 조사나 세제 개편안 진행 관련된 뉴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금주 말에 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원래는 매월 첫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12월 1일이 바로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이 1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금요일로 그 발표가 밀려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금요일 날에 이제 금이 보셨던 것처럼 1290달러 선까지 레이스를 한 후에 다시 1275까지 내려와서 안착하는 모습에 좀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랠리가 발생하건 간에 골드 가격대가 좀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계속해서 좀 일정 수준의 레인지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달러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일단은 그 이벤트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트레이더의 말도 좀 덧붙여서 올라오고 있었고요. 또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는
18일에 지금 FOMC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지금 달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뭐 현재 부분에서 뭐 달러 그리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호균 해설위원님, 네, 골드 들어볼까요? 네, 저 업을 했죠. 일단은 이제 차트를 좀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드의 차트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채 차트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골드 같은 경우는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러시아 스캔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다가 세제 개편한 이후 개파락해서 시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요 부분은 거의 제거가 되고 들어갔다고도 무방할 정도로 이 움직임을 빼고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대 안전자산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안전자산이 안전자산답게 움직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채도 그렇고 달러도 골드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한번 움직여준 거거든요. 나 안전자산이야! 라고 하고 움직여줘서 네. 이것이 그냥 흘겨들을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현재 물론 좋은 흐름으로 나가고 있지만 지금 지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아직 세제 개편함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도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한번 올라선 안전선호 현상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한 상황에서 매도보다는 매수적 관점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이 지지라인이 깨질 경우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옳고요. 네. 지지라인 지지하는 상황에서는 매수적 관점으로 보면서 안전선호 현상이 일어날 때 이제 매수의 수익 추구를 하는 전략으로 삼는 것도 또한 안전자산이란 거는 내가 위험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어적 차원에서 미국채 매수라든가 골드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를 중점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최근에 뭐 시장 안에서의 분석과 관점도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현재 부분에서의 매수적인 관점으로 안전자산 모아 가시는 전략이 유효한 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모아가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드 네네. 자체 증거금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모아가면 네네. 계약수를 늘린다는 얘기로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으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라인이 깨지면 매수를 하지 않는다. 매도를 들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매도보다는 매수적 관점에서 이제 안전선호 현상이 일어날 때 따라 들어가는 따라 들어가거나 정정할게요. 뭔가 불안할 때 해지용으로 이용을 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정말 상세하고 정확한 전략 감사드립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지금 해설위원님까지 의견 들어봤는데요.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가 이제 안전자산 골드뿐만 아니라 국채 이렇게 저점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직 좀 하방 쪽으로 열려 있고 일단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다운의 의견 들었는데 더욱더 가격이 조금 더 눌릴 것이다라는 의견도 다운이고요. 그리고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도 다운이라는 점 저도 오늘의 다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다운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왜죠? 그래서 다운 하셔가지고. 네. 저는 신세계 방송하는 동안에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되게 업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방송 외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에 대해서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의 의견도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업이셨죠? 네, 업인데 네. 저희가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일주일 전부터 장기 매도 물량을 보유해서 끌고 가고 있죠. 네. 생방송에서 금리 인상 2주 전부터는 장기로 끌고 가셔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T까지 넘게 끌고 왔어요. 지금 250T 넘게 끌고 왔는데 지금 1300선 위에서도 매도를 치고 1900 후반대에서도 매도를 치고 해서 계속해서 끌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오늘장 보시면은 금, 토, 일 연속으로 해서 지금 1275 정도에서 계속해서 지지세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목표가 청산이 시작이 된 거죠.
기관들은 이제 당일까지 끌고 가는 기관들도 있는 반면에 미리 가치평가, 금리 인상 반영될 만큼 다 반영됐다, 골드에. 예. 그럼 이제 청산 들어가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지금 현재 벌써 나와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제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은 이미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예견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좀 목표 청산가에 도달을 해버렸다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일단 신세계로 70% 이상의 물량을 좀 청산해 나가시고 30% 정도만 장기 보유를 조금만 더 해보셔라 라는 관점으로 지금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물량을 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께서는 1, 2, 8, 5 정도. 예. 그래도 100틱 넘게 먹고 들어가는 거죠. 예. 150틱 정도 넘게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50틱 정도로 익절을 걸어 놓으시고 나머지 구간들을 버텨가는 부분은 30% 보유의 물량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물량은 현재 정도에서 청산을 들어가셔라 라는 관점에서 지금 청산 포인트를 던져드렸습니다. 70% 정도만.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관점을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2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일부 시간 활발한 종목 이슈 점검을 해드리면서 골드까지 이렇게 2부에 걸쳐서 도와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시간에도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규민 PD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네, 조금 아까 지금 다우 지수가 본장에서 300포인트가량 지금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지금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나홀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우선 다우존스에서는 보잉과 그리고 또 M&A 이슈가 나오고 있는 월트 디즈니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현재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주와 또 산업주가 가장 베스트 퍼포밍 섹터라고 해서 가장 활약을 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각각 1.9%와 1.8%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하락하는 국면입니다. 알파벳과 뭐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모두 지금 하락으로 추세가 잡히면서 이러한 하락세에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끝날지 오늘 장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국 10월 공장질 수주가 발표가 됐는데 0.1% 정도 하락했고요. 월가에서는 0.3% 하락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각에서 지금 뭐 다양한 뉴스들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뭐 나스닥의 하락, 알파벳과 넷플릭스 하락이 좀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기술주에 대해서 뭐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 만큼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구간 6,329포인트, 28.50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이전에 뭐 큰 하락보다는 하락폭을 조금 더 줄여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락 반전하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본장에서는 현물 시장 안에서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요. 상승 전환하면서 이전에 지수 선물에서에도 하락폭이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까지 하락폭이 다시 좀 회복이 됐다는 점 현재 시세에서 시장 흐름 살펴드렸네요. 자, 지금 뭐 오늘은 지수에 대해서 나스닥과 S&P는 상승 쪽으로, 나스닥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1시 이전까지 시장 흐름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서도 뭐 다양한 상담에 대해서 접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앞서서 해설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신세계 시청자분들 정말 다양한 종목, 그리고 뭐 메인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네. 메인 종목 말고 그 외의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좀 관심을 많이 쏟으시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오늘은 저는 천연가스가 네. 좀 유의미한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갭으로 움직였다는 측면도 좀 있고요. 오늘 이 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것이 좀 하방 공격을 2번 하고 쭉 밀리는 모습, 전저점까지 밀리는 모습으로 큰 매도세가 나온 상황이라서 천연가스의 변동성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사실 옥수수나 네. 밀을 좀 보여드리면서 농산물이요. 최근 상승 흐름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스닥이 빠지면서 왜 같이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옥수수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농산물 쪽도 변동성이 지금 좋다.
예, 일단은 파생 트레이딩은 변동성을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이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천연가스 그리고 농산물 쪽에 변동성이 좋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흥미로운 뉴스를 봤는데 지금 저희가 CME에서 12월 18일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또 경쟁이 있습니다.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쪽에서도 지금 선물 거래가 옵션 거래소 좀 선물 거래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오히려 자기네는 CME보다 더 먼저 하겠다 그래가지고 11일 날 거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중요한 두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의 헤게모니를 갖고 싸고 있는 그럼 좀 웃지 못할 풍경도 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것도 다 해외 선물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자, 지금 CME 시카고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나스닥 쪽에서도 슬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 신세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발빠른 정보 그리고 발빠른 투자 전략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김은혜 앵커도 비트코인 상당히 관심이 많죠. 네, 정말 많죠.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해왔다는 이제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 소문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서울경제통해서 어느 정도의 내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항상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잘 정제된 정보를 전달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요. 앞으로 저희 서울경제 그리고 신세계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천연가스에 대한 시세도 그리고 변동성도 나오고 농산물도 현재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안에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여러 종목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드렸고요. 자, 이어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많은 상담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3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5일 최저점을 잡는다면 얼마까지 하락할까요? 라고 일단 하락 쪽으로 보시는데 저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크루드 오일은 현재 1%가 다시 넘는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7.61달러로 1.17%가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57달러 중후반대는 지켜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 단기적으로 최저점을 잡아볼 수도 있고, 좀 장기적인 밴드에서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마스터님, 최저점 지금 좀 잡아보실까요? 어떨까요? 네.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베이커 휴즈 중심으로 제가 계속해서 오일을 해석을 드리고 있죠. 네네. 근데 베이커 휴즈가 지금 4주 연속으로 보합권 내지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됐을 때가 언제인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시겠죠. 보시면은 11월 4일자가 729개로 마지막으로 다운을 됐던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때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연결 선물로 일단 틀었습니다. 연결 선물로 보시면은 지금 11월 4일자 발표 때 이때죠. 이때 지금 주간 평균가가 5 이하에서 머물다가 토요일장에 치고 올라가서 5 이상까지 올라갔죠. 그럼 일단은 5 이하의 가격대를 유지할 때는 세일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 의견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차트가 한 번 더 나왔죠. 5호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보시면은 11월 10일부터 이제 20일 사이장, 이때 이 주간에서 한번 터치를 해주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호에 대한 지지 포인트라는 거를 명확히 인증을 시켜줬고, 과거에 5호 이하에선 생산력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일단은 하락을 못 시킨다라는 걸 차트에서 입증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럼 큰 흐름에선 일단은 5호는 바닥에다 깔고 간다라는 부분을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이후의 라인들을 보시면은 중간에 매수 매집 단가가 있기는 있습니다. 약하게. 그런데 지금 상한선만 만들어 놓고 하한선을 아까 제가 뚫어놓은 아예 하한선이 지금 없어져 버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연속 셰일 생산량만 상승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만 보여왔지 하락세가 없었습니다. 셰일은 그동안에.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가치 모멘텀상으로 5 이상의 지지 포인트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단기적 차트상으로만 보시자면은 56.82 정도, 56.82 정도의 단기적 지지 포인트만 있으나 장기 모멘텀이 지금 하방으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굳이 여기서 매수를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올라오셨을 때 매도 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이로운 방향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도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56.82에서는 청산을 가셔야겠죠. 하지만 매수를 들어가시려는 관점은 포기를 하시고
매도만 진입을 하신 방향으로 가시는 게 깔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도 네, 코멘트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저점을 잡아달라. 5일에 최저점을 잡아달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다양한 종목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5일은 어떤 최저점이나 최고점을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의 트레이딩하기보다는 일간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네. 데이 트레이딩에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최저점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중기적 최저점이라든가 뭐 역사적 최저점이라든가 당일의 최저점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당일의 최저점이라 그런다면 쉽게 뭐 전 저점 부근인 최근 전 저점 부근인 56.80까지는 최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가급적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느낌상은 좀 이렇게 매도를 좀 갖고 좀 쭉 한번 왜냐면 네. 박스권 상단에 내가 매도를 잡았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횡보 국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회비용도 벌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크루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거래를 하시고 당일의 최저점을 어떤 그런 이제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점과 저점은 뭐 전일 저점이나 전일 고점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변동성이 큰 크루드 오일의 특성상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또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것이 더욱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일단 뭐 저점에 대해서 뭐 궁금해 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현재 뭐 보유하신 포지션에서 목표가를 뭐 최대치로 얻어 가실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종목 특성상 이런 다양한 측면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저점을 좀 궁금해 하셨는데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서 네, 지금 상당히 좀 밀려 있는데요. 자, 6901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역시 이 종목이 또 나왔네요. 천연가스는 매도 따라가는 게 맞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워낙 저희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종목 관심 있어 하시고 변동성 또는 저점을 좀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오늘 천연가스 앞서서 좀 살펴보셨듯이 오늘은 1% 넘는 하락세로 3.0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일에는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좀 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네. 현재 부근에서 이제 매도로 좀 따라가도 괜찮을 건지 여쭤보시네요.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이제 매도 포인트 밖에 안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 네네. 오늘 저희는 매수 포인트를 이미 다 수익을 내서 끝냈습니다. 네.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둘 다 지금 설정을 양방향으로 해드렸어요, 오늘. 네. 양방향 해드렸는데, 천연가스가 빠르게 치고 내려와 주면서, 지금 저희 수익 포인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천연가스가 2포인트가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수익 포인트가 이제 029에 드렸었는데, 선진입을 통해서, 이제 저희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예 저희가 그냥 돌리고,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냥 돌려가지고 저희 매매 포인트대로 진입을 시킨 다음에 청산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서도 이제 43포인트 기준으로 중간 단가를 드린 다음에 약반등을 먹어서 수익을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기적 트레이딩입니다. 장기 지금 관점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계속해서 천연가스는 치고 내려가지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중간에 블로킹 단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관들이 단기적 청산을 할 것이다. 근데 여기 이용해서 저희가 수익을 낸 거고요. 장기적 관점은 지금 매도 관점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들 밖에 안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도를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죠. 올라오셨을 때 매도 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단가는 신세계로 들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세계 지금 바로 접속하셔가지고 단가 확인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지금 매도 추세도 뭐 열려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네. 지금 천연가스를 제가 좀 계속 많이 보고 있는데 천연가스가 뭐 30분봉 기준상으로 추세대 매매가 좀 용이한 지금 상황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최근에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 구간까지는 상승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세대가 깨지면서 이제 매도 국면으로 좀 봐야 되는 구간이 나왔고 네. 이 매도 국면이 이어져 나오다가 사실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이 뒤에 그림이 없다면 한 뭐 네.
이 뒤에 그림이 없다면 매수 흐름이 좀 살아있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 오늘의 시가 라인이나 전일 저가 라인을 종가 라인이죠. 종가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매수적 관점으로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매수 진입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고 손절 가격을 금일 시가에다 뒀습니다. 근데 금일 시가에서 손절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일 종가까지 깨는 흐름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차트 흐름 자체가 이 산은 무시하고 현재 이 매도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살아있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지금 전저점 라인까지 그러니까 3.030까지 보기에는 너무 폭이 짧기 때문에 전일 금요일 날 종가 라인인 3.060 정도까지 보고 이 가격을 상방 돌파하지 않는 매도 관점을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한 2, 3일 이상 스윙 관점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내추럴 가스라고 해가지고 4분의 1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 관리나 이런 레버리지를 좀 낮춰서 들어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스윙이나 포지션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가능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3.060을 상방 돌파하지 않는다면 매도 관점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6 가격대죠. 이 전전 저점인 것 같아요. 자, 부분에서 금요일날 종가죠. 네, 금요일날의 종가에 대해서 저점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가격대에 따라서 좀 추세를 좀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천연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유튜브 통해서도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마소님이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주고 계세요. 국채에 대한 부분도 질문이 또 올라왔고요. 다양한 금리에 대한 상품적인 내용도 소개를 도와드렸는데, 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방송상으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저희 시장 보고 있는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부 거의 이제 끝날 때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S&P는 여전히 상승 흐름입니다. 아, 정말 S&P 오늘 강하고요. 나스닥은 다시 한번 가격대가 빠지는데요. 6,321.75포인트입니다. 50포인트요. 다시 좀 회복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만 다시 또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FX는요. 1850.5달러로 0.44%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네 번째 이슈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골드 움직임 별로 없네요. 1277.1달러로, 현재 상황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방금 전에 알아본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7.58까지 1.2%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오늘 57달러 중반대 가격대 무너질지 여부가 저는 좀 중요한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신세계 안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도 살펴보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 안에서 파운드와 홀로 이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파운드에 대해서는 이슈가 지금 속보 내용으로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PD, 어떤 속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뤼셀에서 현재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이 총리와 그 EU 쪽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북아일랜드 관련한 속보도 아까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이거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이 지금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끝나면 합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보시면 아마 브렉시트 관련해서 어떤 진전된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파운드가 브렉시트 협상 진전의 주요 통화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파운드에 대해서는 연일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 오늘도 일단 강보합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00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자, 비트코인이 이제 가상화폐의 한 종류잖아요. 그 뉴스에 대해서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네, 속보 전해주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자로 올라온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현재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들 맞아요.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그 상황에 좀 타겟책으로서 지금 가상화폐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마두로가 지금 오늘자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이라든지 또 내추럴 가스 그리고 골드, 뭐 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지금 가상화폐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거를 페트로커런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사용하는 그 공식 화폐로는 달러가 있고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만의 그 화폐인 볼리바르가 있는데 이 볼리바르의 그 환율이 굉장히 지금 급락을 한 상태라서 뭐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도 돈을 이만큼씩 들고 가야 하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좀 경제 위기를 좀 타개해보고자 하는 지금 뭐 그런 타개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좀 잘 추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일단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사가 오고 있는데, 네, 제가 참고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 파트를 신설을 해가지고 연구진들을 지금 많이 연구를 시키고 있는데 가상화폐의 좀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가상화폐가 사실 전자적인 매매 거래는 이미 충분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일반 돈도 가상화가 되고 있고 전자화가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의 성격이랑 좀 다릅니다. 과거에 옛날 시대에 쌀로 이제 물건을 거래하고 혹은 이제 뭐 금으로 거래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가상화폐도 순수 화폐적 성격이 아니라 어떤 제3의 물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수치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쌀과 골드를 수치화시켜 놓은 그런 상품이랑 똑같죠. 왜냐? 상품 자체가 돈처럼 이제 무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으로 블록체인 안에서 성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나 혹은 이런 어떤 금속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통화들은 공급량이 많은 경우에는 뭐 구리처럼 공급량을 막 퍼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요. 블록체인의 안에 있는 지금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처럼 아예 딱 물량이 제한이 돼서 최근에 이슈가 나왔죠. 이제 더 이상 캘 물량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 혹은 이제 생산량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어떤 공급 수요 공급 밸런스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연준 부의장이 최근에 금융 규제 관련해서 제안을 이제 시장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을 잡아낼 게 사실상 해외 선물이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왜냐? 해외 선물은 매수 매도 양방향 베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그동안의 일률적 상승을 보였던 부분을 정확하게 가치 평가를 통해서 반대 방향의 베팅을 이제 신규로 넣을 수가 있죠. 사실상 수요 공급 밸런스가 안 맞았던 현재 상태에서 수요 공급 밸런스를 다시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가상화폐의 성격 그리고 앞으로가 해외 선물이 가질 가상화폐 안에서의 시장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종류는 1000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메이드로 알고 계시는 그런 화폐가 가장 메인 종목일 텐데요. 그 안에서 또 희소성이 있는 부분까지 좀 채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뭐 현재 속보와 기사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서 파운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짚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 하면 또 에지 시스템 마스터님이 시스템으로 많이 보내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또 앞으로의 또 전망과 전략 좀 함께 짚어주시죠. 지금 파운드는 최근 장에 강상승을 보이면서 아래쪽에서 매수 관점으로 기관들이 들어왔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의 포인트를 좀 많이 드린 편이고요. 오늘은 매도 포인트는 이미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고가에서 올라갈 때 매도 포인트는 좀 유효하지 않다는 점 참고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좀 더 매주 추세가 많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새롭게 3530 윗부분에서 신규 포인트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잡아 들어가실 수는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브렉시트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추가적으로 투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점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정부 정책적인 관점에서 과거 이미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를 한번 진행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거를 재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
정부가 이미 한번 추진했던 정책을 다시 한번 반대의 포지션으로 재추진한다는 거는 정부 자체가 편파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분석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찬성 투표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들고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린 찬성해서 투표가 해서 국민 투표가 나왔는데 정부가 이걸 왜 또다시 투표를 반대 추진을 하느냐. 다시 그러면 찬성에 대한 투표도 또 추진해달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상태에서 투표를 재진행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가능하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서 이 정책 부분에 대한 추진안에 대한 투표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브렉시트가 과거 메이 총리나 뭐 이런 강추진에 대한 그런 브렉시트보다는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운드에 대해서는 1.3530 그 가격대를 좀 위쪽으로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옥인 해설위원님인데요. 네. 네. 파운드에 대해서 뭐 지금 브렉시트 이슈도 있고 지금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을 보인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면 일단은 최근 상승에 따라서 저항대 좀 부딪히는 모습이고 브렉시트 이슈가 나온다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브렉시트 흐름을 좀 찾아보면 이때거든요. 이때 긴 이제 일봉상의 음봉을 이런 식으로 그려줬던 것이 브렉시트입니다. 그러면 브렉시트를 좀 번복한다 이런 혹은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상승 흐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일단 말씀드렸던 어떤 기자회견이라든가 해당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성급한 매수보다는 그런 보적 관점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에 브렉시트 불거졌을 때 흐름과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나올 뉴스에 대해서도 너무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잘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나스닥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다우는 그렇게 좀 하락을 이제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락세로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중요한 지금 이제 오늘 금일 시가를 좀 깰 거냐라는 거 봤을 때 깰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흐름상 나스닥이 먼저 빠져주고 S&P가 그다음 움직이고 그다음에 다우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좀 다우가 강하고 그다음 S&P 그다음 나스닥 이런 흐름이고 시장을 이끄는 힘은 나스닥이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S&P와 다우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3대 지수의 흐름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이 하락폭이 이전보다 더욱더 세졌고 0.65%까지 빠졌다는 점. 네, 지금 현재 시세와 6,300을 일시적으로 이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무리까지 시장 흐름 꼼꼼하게 좀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월요일장 2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아프심에도 네. 불구하고. 네. 제가 사실 지금 그 감기 때문에 눈이 네. 좀 건조해져가지고 네. 눈가에 미스트를 좀 뿌리면서 방송 진행을 했어요. 근데 틈틈이. 네. 지금 그 눈가가 굉장히 촉촉할 겁니다. 근데 오늘 수익이 굉장히 잘 나서 사실 저는 이제 기쁨의 눈물이 여기 안에 같이 섞여 있지 않나.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네. 찍어 먹으면 달겠네요. 네. 수익 포인트도 좀 많이 터졌고 그걸 또 시스템으로 직접 나온 것도 같이 모니터링을 드렸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쁨의 눈물로 이렇게 승화를 시켜주시는 마스터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옥인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네. 네, 일단은 항상 좀 편한 마음으로 이제 임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궁금증을 좀 해결하는 거에서 좀 보람을 느끼고 좀 더 다음 주에 좀 더 준비해 와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무래도 해외 선물 기존에 거래하신 분뿐만 아니라 네. 비트코인이 CME 런칭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좀 해외 선물에 좀 관심을 갖고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준비돼서 좀 더 도움되는 방송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김경희 PD는 어떠셨어요?
네, 매일매일 좀 중요한 그날의 이슈가 꼭 한 가지씩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뭐 다른 분석적인 의견으로는 파운드가 연고점을 경신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오늘 어쨌거나 브렉시트 관련해서 영국과 EU가 좀 단판을 짓겠다라고 모처럼 나온 날인 만큼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현지 시장의 흐름 정말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뭐 다양한 전략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에 대한 내용도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정보에 대한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차게 여러분들에게 갔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